매주 저녁 7시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한밭 FM 93.7 대전 소통 사랑방. 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사랑방에 여러분들 항상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이야기들 우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진행을 맡은 최호범, 네, 윤진홍, 김홍준, 네, 이영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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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주는 이제 비도 좀 많이 오고 그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휴가 또 있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푹 잤죠. 네. 연이 너무 길어서 어. 열심히 잤습니다. 한 이틀 이렇게 푹 잔 것 같아요. 주상장님 같은 경우 그래도 뭐 대체 유무 뭐 이런 거랑 큰 상관이 없으시죠? 그냥 이제 일할 수 있는 신나게 일하는 날이 하루가 더 생기는 거죠. 아, 신나게. 긍정 에너지. 멋있네요. 멋있어. 안과는 어때요? 그 병원은 쉬죠? 저희는 쉬었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이제 동생이 울산에 있거든요. 네네. 아기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네, 쉬진 못하고 계속 이제 네네. 설거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것도 힐링이죠. 네, 그러네요. 네, 저희 항상 대우사의 모토인 그 네. 가정의 평화를 또 그럼요. 잘 이끄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얘기랑 이 방송에서 나눈 얘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그런가요? 그러죠? 아니 현실과 다 저희는 가정의 평화를 위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죠. 여보, 나는 저 방송하고 현실하고 똑같다. 저도입니다. 저도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이제 시원한 여름이 다가올 때 이분을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오신 생각나죠. 분은 그렇죠. 누가 소개를? 네. 제가 소개를 살짝 드리자면 네. 저희 국내 대한민국 내 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오. 어마어마한 곳에 계신 네네. 평범한 시민 네. 강병구님 모셨는데요. 네. 직접 한번 소개 한번 좀 들어가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병구입니다. 그냥 뭐 거창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건전한 주류 그리고 재밌는 주류, 네. 맛있는 주류를 이끌어 가고 싶은 네. 주류에 몸담고 있는 강병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정말 오늘 게스트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 달 전부터 네. 일정 잡고 섭외하느라고 네. 워낙 바쁘신 그 주류 문화를 선도하다 보니까 네. 그 일정 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출연료를 좀 주신다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사전 미팅은 처음이었어요. 그죠? 너무 진짜 괜찮은 문화 같아요. 사전 미팅 일주일 전에. 저는 솔직히 그때 잘 모르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사진 오늘 그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은 저희가 간단한 뭐 협찬도 받았는데요. 그 K로 시작되는 맥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비탑에서 한우 축제 하는 거 아시죠? 네네네. 네, 거기에도 지금 요게 메인으로 지금 그래요? 정확히 하시네요. 예. 네네네. 한비탑 그 한우 앤드 네네. 맞습니다. 예. 그 토산품 페스티벌에 네네. 켈리와 네네. 테라가 네네. 메인 품목으로 네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한번 가볼까 지금 하는데 여기 와서 또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그 네. 소고기는 네. 소주 아닌가요? 네? 소고기. 아니 저기 그러니까 세팅은 하는데 소주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소주도 괜찮아요. 참이슬, 진로 이즈백. 그렇죠. 네. 네네. 우리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1924년도에 출시된 참이슬, 그 진로죠, 진로.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역사가 바뀌면서 이제 참이슬로 바뀌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증류주 시장에서 전 세계 네. 지금 뭐 20여 년 이상을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네네.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술이죠. 참이슬. 네. 그 저희는 그 궁금한 게 그 맥주의 그 드라이하고 뭐 이런 것도 솔직히 잘 구분을 못해요. 그 예, 예. 제조에 관련된 네네네.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제조 관련된 거는 사실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뭐 간단한 상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전 세계에서 네. 가장 많이 맥주를 먹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독일? 독일. 다 독일. 그렇죠. 거의 독일로 생각하시죠. 그렇죠. 일본? 그렇죠. 일본도 나올 수 있고요. 일본은 굉장히 필터 기술이 뛰어난 나라예요. 초미세 필터가. 네네네. 그래서 걔들이 거품을 굉장히 아름답게 잘 만들어요. 모공이 없이. 그렇구나. 그거를 많이 네. 저희들이 거의 99% 이상 따라한 게 아니라 기술을 자부를 하는 맥주가 네. 테라. 테라. 그거는 자연 발효 중에 나오는 네. 리얼 탄산만 가지고 네네.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네네. 거품을 만들기 때문에 네. 굉장히 모공이 작고 네네. 아름답습니다. 근데 왜 체코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네. 아까 말씀드리는 그 체코에서 만드는 라거형 맥주가 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맥주가 체코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 체코예요. 예. 그러니까 그 1842년도에 체코에 있는 풀젠에서 네네. 그 시민들이 맥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려고 네.
독일에 있는 기술자를 초빙을 합니다. 수도원 사람들을. 그냥 네네. 맥주를 처음 만든 건 독일이 맞고요. 네. 근데 독일이 지금 원조 같은데. 여러분들이 라거형 맥주, 지금 만들어지는 맥주는 대한민국에 거의 다 라거형의 맥주예요. 라거형이 뭐죠? 그렇게 심도 깊게 들어오면 이 방송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뭐 저장, 발효, 담금, 하면 발효, 상면 발효 막 이래야 되니까. 예. 야, 그래서 전문가시네. 그 조금 그건 네네. 지양을 해주시고요. 아, 네네. 준비한 것만 좀 말씀드리기도 바쁘니까. 그래서 라거형 맥주인 필스너 우르게를 만들게 되고 네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먹는 네네. 한 80%를 차지하는 맥주 형태가 라거예요. 그거를 최초로 만든 게 체코고요. 체코. 여기서 더 재밌는 얘기. 체코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세 가지. 맥주. 맥주, 그렇죠. 돈,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사랑. 거의 이제 체코는- 본인이 살아. 체코 남자들이 제일 사랑하는 건 여자, 맥주, 아. 여행. 여행. 네. 네.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거 뭐 네. 검증된 건 아니고 뭐 네이버 뭐 찾아보셔도 안 네, 나올 네. 것 같고요.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도 이 체코 하면은 그 굉장히 그 유서 깊은 그 역사가 또 그쵸. 있어서 여행지로도 각광받는데, 야, 이 맥주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저 또, 제가 의외예요. 체코라는 네네. 독일 저도요. 독일이 한 5등 정도. 그래요? 예, 예. 여행으로. 이게 아니야 이게 나라의 소비하는 거. 맥주로 맥주 그렇죠 맥주 소비. 소비량. 뭐 중국 그러니까 1인당을 말씀드린 건 체코고요. 네네. 나라별로 따지자면 네네. 중국이 압도하죠. 그렇죠. 그렇겠죠. 인구로 따지기 네. 때문에 한 명씩만 먹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도 국가별로는 굉장히 높을 줄 알았는데 네. 맥주 소비량만 따지면 2022년 기준 한 네. 51위 정도. 엄청 낮네요. 그래도 인구수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진짜 5천만 인구가 똘똘 뭉쳐 드시는 거니까요. 진짜. 생맥주가 빠진 집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생맥주는 이제 네. 환산의 통에 따라 다른데 병맥주 한 박스는 이제 환산단 1로 본다면 생맥주는 2만 cc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환산단 2로 계산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주류 공업협회에서 이제 우리 1년 출하량을 네. 발표를 해줍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산수를 하는 거죠. 리터수로 산수를 하는 겁니다. 네. 이야. 오늘 알뜰신잡이라고 네. 참 다양한 상식을 많이 그러게요. 알게 되는데요. 네네네. 야, 요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짤막짤막 이제 쇼츠로 만들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쵸, 홍보를 그쵸.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맥주의 그 비율 있잖아요. 네네. 저는 솔직히 맥주에 탄산이 좀 세가지고 항상 저는 소맥을 먹거든요. 소맥. 근데 전에는 아까 티 그걸로 해서 그 태진아라 그래가지고 네. 질 그거랑 이렇게 소주 섞어서 먹었는데 솔직히 요즘은 얘가 맛있더라고요. 이 입이 굉장히 고급이신 거예요. 얘가 그거보다 훨씬 그 먹으면 풍미가 일단 좋은 말씀. 풍미가 좀 좋아요. 풍미가 그래서 역시 네네. MC 분께서 굉장히 네. 상식이나 근데 아까 배우심이 높으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건 일본 맥주가 그 초미세하게 만든다. 진짜 그 옛날에는 제가 그 부드러운 그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때 그 여러 가지 그 불매 사건 때문에 그렇죠. 일본 맥주를 이제 아예 못 먹게 되면서 이제 그런 사건도 있죠. 중국의 칭따오가 예. 그게 그 하이네켄하고 역사가 있다. 공장이 네네. 거기서 젖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하이네켄이 네. 아니라 영국식 공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영국식. 네. 네네. 북한도 네네. 북한이 영국식 공장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예전에 영국 일간지에서 네네. 한국 맥주는 굉장히 제품이 질이 떨어진다.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못하다. 옛날에. 예전에 그런 칼럼이 기사가 있었어요. 저 들어봤던 것 네네네네. 같아요. 그 내용이 이제 사실을 파악하면 팩트 체크를 해보면 네네. 영국에서는 북한의 공장을 조졌기 때문에 네. 자기 공장에 대한 우월감을 내세우는 거고요. 네네. 저희들은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놓고 간 네. 맥주 공장을 그대로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네네. 오비 맥주도 마찬가지고 이제 네네. 사라진 역사 속에 없어진 네네. 오비 맥주지만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네. 그 당시에 예전에 1930 몇 년도에 600만 원의 돈으로 네. 공장을 인수. 이 회사의 창업주께서 네네. 인수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일본식 맥주에 가깝고 네네네. 북한은 이제 영국식 맥주에 네. 좀 가까운 거죠. 야, 오늘 정말 전 진짜 맥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먹을 때 술 맛을 특히 소주 맛은 아직도 그 이슬 씨랑 그런 애들 구분을 못 해요. 저도요. 네, 근데 이제 맥주는 솔직히 잘 구분을 못 하다가 요게 굉장히 좀 뜬금없이 맛이 확 뭐랄까
색다르다. 기존의 맥주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 메가향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그런가 예. 굉장히 다르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저는 맥주 맛도 솔직히는 많이 구분을 못해요. 네. 저희 술 그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그때 여기서 소맥을 하면 항상 얘랑 먹으면 이상. 그 항상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게 좀 굉장히 좀 독특한 마케팅적으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일단은 네. 대한민국 네. 소비자들한테 네네. 환원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네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덴마크 메가만을 사용한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맥주거든요. 그럼 기존의 맥주들은 뭐냐? 네네. 대부분 옥수수 전분가루를 섞습니다. 좀 혼합을 좀 이렇게. 그렇죠.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독일의 맥주 순수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시행령 규칙 같은 건데 네네. 메가 물 홉 이외에는 절대 섞지 않는다. 어. 그거를 맥주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제 보리홉이나 이런 게 비싸다 보니까 네네. 옥수수 전분을 이제 섞었던 그 시절이 있었고 네네. 그게 이제 그 맛에 길들여지다 보니 그렇게 계속 꾸준히 왔었던 건데 네네. 얘는 그거랑 켈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100% 올몰트 비어. 그러니까 싱글 몰트라고 보시면 돼요. 양주로 따지면 다른 거는 이제 믹서가 돼 있는 거고 얘는 네네네. 덴마크 메가로 100% 만들어서 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거품을 내다가 네네네. 맨 마지막 목 넘길 때는 강렬한 탄산감과 함께 네네. 메가 향을 살짝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가를 아로마 향을 쓰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정통 메가로만 아. 쓰기 때문에 향을 또 따로 쓰는 거 이렇게 첨가제가 좀 첨가제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메가 데는- 향인 거예요. 고유의 메가 향. 그냥 원가나 코스트가 타 제품에 비해서 네네. 제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야.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술을 먹는 그런 문화 이런 네. 게 그러니까 와인 같은 경우 좀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막 와인 마실 때 이렇게 와인잔에다 돌리면서 이렇게 향을 풍미를 음미하고 뭐 입에 머금고. 근데 저는 맥주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에 첫 맛과 그 입에 먹은 맛 그리고 넘길 때 그 맛. 그럼 그냥 넘길 때는 저희 원샷이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좀 궁금한데 원래 그 말씀하신 와인 이런 거를 이제 감별하는 소믈리에라고 네, 하잖아요. 네, 네. 맥주도 이렇게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있나요? 감별이 아니라 매일 드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 매일 드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네. 이 주조 탱크에서 네네. 이 첫 제품이 나올 때 네네. 네. 그 맛에 대해서 항상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연구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된 리뉴얼되는 맥주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네. 거의 매일 주류를 진짜 조금씩이라도 음용을 하시는 네네. 현장의 숨은 공로자들이 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했을 때 그 매일 마시는 분 했을 때 우리를 얘기하는 줄 알고. 그렇죠. 저는 아닙니다. 하이트 이 맥주가 네. 예전에 맥스 나왔을 때도 네. 그때도 향이 조금 더 풍부했었거든요. 그거는 아로마 향의 메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메가 자체가. 그 다음에 드라이 피니시 있었죠. 그렇죠. 예. 전 그게 되게 맛있었어요. 좀 이렇게 정말 드라이해가지고 네. 탄산 좀 세고 나름의 맛이 되게 좋았었는데 요즘에 못 찾겠더라고요. 그게. 그 이제 도수가 높다 보니까 네. 도수가 소맥을 높아요? 하기에 아. 그 한국 분들이 4.5도에 굉장히 길들여져 계세요. 네네. 도수 맥주 도수 4.5도에 굉장히 길들여져 계시기 때문에 네. 거기서 변형이 되면 네. 뭐 싱겁다 표현 자체가 맛의 네. 표현을 싱겁다 아니면 너무 세다. 네. 그러니까 호불호가 좀 갈리다 보니까 네. 그렇죠. 맥주는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음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스탠다드 표준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보니 그리고 그래야 많이 팔리다 보니까 다량 소비가 필요한 제품이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었는데 네. 시장에서는 조금씩 사장되어 갔던 아.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소주 같은 것도 보면 옛날에 도수가 몇 도였죠? 처음 25도, 뭐 27도 막 25도, 27도 시작했죠. 예. 그러다 점점 계속 도수가 낮아 지금은 16도인가요? 그렇죠. 16도까지도. 네. 뭐 저기는 뭐 타사 제품 중에는 뭐 14점 몇 도죠. 14점 몇 도인가요? 그럼 맥주는 네네. 어떤 지켜야 되는 도수가 도수는 있다라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듣기로는 맥주가 뭐 10도, 12도짜리도 있다고 들었어요. 오. 그리고 이제 스타우트 흑맥주 같은 경우도 네. 비교적 얘들보다 도수가 네. 높으니까요. 그 다양한 도수를 근데 이제 요즘에는 수입이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다양한 도수의 제품들 그런 제품들 경험들을 많이 하시죠. 수제 맥주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찾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드셨던 제품들을 네. 그렇죠. 많이 선호들을 하시죠. 그런데 저 맞아요. 그 우리나라는 흑맥주를 만드는 데는 지금
못 본 것 같아요. 수제 맥주 스타우트라고 저희들이 스타우트. 만들고 스타우트. 있죠. 예, 예. 아. 그냥 전 세계에서 뭐 기네스가 제일 유명한데 네, 맞아요. 기네스 버금가는 네네네. 제품을 만들어낸 게 스타우트예요. 아. 그게 한참 예전에 네네. 스타우트 열풍이 부를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갖고 3,000짜리 피처잔에 네네. 흑맥주 스타우트 하나 따르고 네. 그다음 생맥주 따라서 흑맥주를 먹었던 기억들이 뭐 저는 어려서 네네. 옛날 기억은 잘 없는데 뭐 흑명상가에서 뭐 먹었던 이런 기억은 어른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홍명상가. 네, 없는데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명상가 그 얘기하실 정도면 아 저는 이게 또 궁금한 건데 이렇게 뭐 이렇게 제품 가져 나오셨지만은 특히 직장인들이 끝나고 이렇게 편의점 가가지고 맥주 뭐 한두 캔씩 사가지고 드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되게 특이한 맥주들이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무슨 뭐 곰표, 예, 예, 무슨 예. 뭐 이상한 마천가에서 막 그런 것들. 네. 있고. 새우깡도 있고 네. 맥주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출시를 하시잖아요.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가 수제 맥주들이 네네. OEM 방식을 통해서들 많이 합니다. 아 OEM 방식. 아, 그러니까 이 맥주는 장치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공장을 짓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공장을 물론 여러 가지 상수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허가도 사실 맡기가 어려운 산업 중에 한 가지인데 이게 진입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예전에 천편일률적인 네네. 여러분들이 다 기억 속에 있는 맥주들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많이 풀어지면서 규제들이 네. 이제 수제 맥주들이 뭐 많이 쏟아지면서 네. 지금은 소비자들께서 정말 다양한 맥주의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맥주 시장 발전에는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네. 아 듣기만 해도 이제 시원한 그 맥주가 이제 여름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여름하면 여름에 특히 또 이 소비량이 또 그렇죠. 겨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아 그럼요. 네네. 네. 어느 정도까지 제가 차이가 날까요? 따블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요. 네네. 근데 거의 한 50% 이상은 더 올라가죠. 근데 이제 특이했던 문화가 이게 소주가 예전에 25도 예를 들어 요선에 지켜질 때는 네네. 정말 여름엔 맥주밖에 없었어요. 생맥주 네, 드시고 네. 뭐 거의 다 그랬는데 이게 소주가 자꾸 도수가 떨어지면서 네. 여름에도 소주가 잘 팔립니다. 아 여름에도. 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름에도 소맥 드시고 맞아요. 네. 아, 소맥은 뭐 소맥은 진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맥주가 막 상승 추세에 갔을 때 네네. 이게 자꾸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맥주는 사실 다 여름에 제일 많이 팔린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주류 판매량이 제일 높은 건 12월이에요. 아 송년회, 그렇죠.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뭐 이런 걸 맥주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매출액 전체 매출액 맥주만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네네. 여름이 나을 텐데 네. 전체 소주나 이런 네. 주류 전체 매출을 보면 네. 뭐 12월이 압도적입니다. 그 맥주도 그 또 특이한 게 이게 문화 나라별로도 좀 다르게 먹잖아요. 그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미지근한 맥주. 탄산이 그래요? 없는 맥주도 네. 먹고. 어떤 맛으로? 거기는 그래서 얼음을 주는 데 있으면 네, 우리는 이제 그 여행을 가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게 항상 주면 맥주를 냉장고가 없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더운 나라인데 미지근하게 먹어요? 근데 중국을 가도요. 중국도 항상 맥주를 냉장고에서 넣어놓고 꺼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신기하네요. 그럼 네. 그좀 약간 그 시원하게 먹는 게 저희 나라의 네, 문화인가요?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는 네. 뭐 무조건 시원해야 돼요. 컵도 다 올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컵 올리는 게 맥주 맛을 알기에는 정말 좀 안 좋은 행태인데 네, 일단은 만지는 촉감에서 시원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다 올립니다. 그냥 얼음 짠 뭐 막 이래갖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녹으면서 네. 물이 생기고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맥주의 본연의 맛은 못 느끼죠. 그냥 딱 따라서 바로 원샷을 하시지 않는 이상은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맥주를 따를 때 반씩만 따르는 걸 권장을 해요. 네네. 반 따라서 원샷 하시고 기다려다 또 따르고 그러니까 한 잔을 다 따르면 더욱 좋죠. 소비가 빨라질수록 네네. 저희 급여와도 관계가 될 테니까. 그런데 반 잔씩 따라서 자주자주 빨리빨리 먹는 게 네네. 맥주를 맛있게 먹는 하나의 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해가 돼요. 저 이게 보면은 요만한 잔에다가 네, 좀 맞아요. 먹거든요. 요만한 잔에 네, 네. 그걸 한때 그 굿즈로 많이 나눠줘가지고 맞아요. 네. 거기에 딱 따라가지고 이렇게 한 잔 딱 먹으면 원샷 잔 네, 좋죠. 그게 딱 제일 맞았던 것 같아요. 큰 잔보다. 그 소맥 같은 경우도 그 잔에다 타 먹으면 탁 털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괜찮고. 주에 사전 미팅을 네네. 모시고 이제 했었는데 네. 이렇게 주류와 함께 하다 보니까 저희 잔을 술을 따라 드렸는데 여기서 막 멈추라고. 그래서 네, 보통 맞아요. 저희가 그냥 한 반 가득 이상 따르죠. 따를 맞아요. 따라야 가득. 맥주 같은 경우 가득 따라야지 이렇게 네네. 마시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시지라고 했는데 지금 답을 듣게 됐네요. 그래서 원샷을 하고 잔을 놓고 또 먹고 싶을 땐 따라서
바로 먹고 네. 건배를 따라 먹고 네. 그게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맞더라고요. 또 다 취향들이 다르시니까. 맛있을 근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의 문화기 때문에 네. 맞아요. 가득 따라드리는 걸 좋아하세요. 어른들도 그렇고 반만 따르면 이거 뭐 하는겨? 나랑 장난하는겨? 막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맞아요. 이밀감 좀 있어요. 이질감이. 근데 네네. 뭐 제 취향에서는 이렇게 딱 정확히 맥주 맛을 아는 느낌까지만 따라서 먹는 게 네네.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아,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아, 예. 네. 오늘 재밌는 얘기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멋집니다. 네네네. 출연료가 좀 올라가나요? 네? 출연료는 자꾸 올라가나요? 아 그럼요. 좀 달러가 안 보여요 아직. 네. 싱글 모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실은 어저께 이제 제가 일하는 거기에서 이제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술을 좀 이제 마셨거든요. 어저께. 네네. 오늘 진짜 술 오늘 진짜 보기 싫겠다 했는데 네. 와서 또 설명을 듣고서 네네. 그런 내용들을 좀 알게 되니까 네네. 이게 호기심이 생기면서 네. 또 입에 한번 털어 넣어야겠다. 그게 자꾸 이렇게 올라오네요. 제가 또 영범 네. 씨를 이제 꽤 알고 지내니까 네네네네. 딱 보면 알아요. 많이는 안 먹었네요 어제. 진짜 좀 그래요?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요? 새로 오신 원장님이 술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아 그래 네네. 좋아하시나 봐요. 예. 그리고 저 회사에서 예. 다 그럼 술을 좋아하세요? 그렇죠. 이제 좋아하게 되죠. 좋아하게 되는 예. 문화. 예. 그렇죠. 네. 군대 가면 군인 되는 것처럼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옛날에 그 담배 인상공사 거기를 이제 놀러 가면 거기는 자기 자리에 다 재떨이가 있었어요. 1인 1 예, 재떨이. 거기는 저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MC님께서 굉장히 연배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예. 담배 인상 공사가 어느 쪽 얘기인지를 요즘 근데 KTNG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거기 벚꽃 축제 할 때. 맞아요. 한참 벚꽃 축제 할 때 네. 그리고 여기 그 타임월드 옆에 그때 그 담배 인상공사 KTNG 그때 무슨 체험관까지 막 전시장으로. 네 전시장 들어가면은 담배를 종류별로 맛볼 수가 있게 그런 데가 있었어요? 옛날에 타임월드 옆에 그게 있었어요. 와.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또 그게 이제 담배 프로모션 한다고 그때 이제 그거 하고 다녔거든요 저는 같이.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도 이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사무실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극장에서 담배 못 피게 하고 버스에서 담배 못 피게 하고 막 요 과덕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 피는 데가 이제 그때 이제 그랬는데 그때 KTNG를 이제 그 가면 저희한테 이제 가끔 KTNG 많이 사랑해달라고 이제 몇 보루씩 이렇게 기념품으로 이렇게 기념품으로. 참고로 그 뒤에 마을이 몇 개 있는데 네. 다 옛날 담배 이름이에요. 뭐 청자마을, 장미마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제가 예전에 그 네네. 안쪽에 그 대창 아파트라고 네네. 철도공작창 거기 살았기 때문에 정확히 합니다. 근데 이게 네네. 담배는 네. 저도 이제 주류 쪽에 있다 보니까 네네. 담배도 사실 접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담배는 뭐 관계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사실 진짜 백해무익이에요. 주변 사람도 싫어하고 네네네. 뭐 본인도 끊으려고 노력들도 많이 하시고 네네. 진짜 연초되면 다들 뭐 이 담배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이게 흡연 욕구를 또 일으키기 때문에 네네. 근데 술은 사실 이로운 점도 상당히 많아요. 담배에 네네. 비해서 네네. 뭐 둘 다 과음이나 네네. 과하게 담배를 피거나 과음을 하면 다 몸에는 안 좋지만 네네네. 술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술은 신과도 약간 견줄 수 있는 그런 입지전적인 그 접신하게 만들어 주시죠. 아니 그죠 접신도 되고 그리고 그 과하게 먹으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어디 무릎도 꿇게 하고 근데 술은 또 이제 모습이 다양하잖아요. 뭐 어느 날은 맥주로 나타나셨다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오늘은 주변에 양주로 오셨다가 그래서 주신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는 오늘은 거예요. 맞아요. 뭐 맥주로 오시고 양주로 오시고 막걸리로 오셨다가 맞아요. 근데 간혹 그 안에 악마가 있어. 그렇죠. 네, 그 안에. 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죠 술은. 네. 담배는 기적을 행하지는 못하는데 침착하게 하거나 야.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시키는 작용을 할지 몰라도 네네네. 술을 과음을 많이 하시면 네네. 굉장히 몸살 걸려서 아픈 사람도 목소리가 네네. 나아지기도 하고 네네. 야 나 다리 아파 오늘 못 일어날 것 같은 애도 안 지내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네네. 참 술은 또 다양한 신적인 어떤 영험한 기운을 또 갖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인구 증가에 좋은 기여도 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어. 그리고 또 몸도 정화시켜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음하시면서 구토를 통해서 안에 있던 걸 다 꺼내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몸을 깨끗이 또 정화도 나를 해주시고 새롭게 그렇죠. 탄생을 그렇죠. 해주시고. 그리고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에도 빠지게 그 해주시고 다음 날 그리고 나를 번뇌에 또 빠뜨려 주시고. 그렇죠. 그냥 다양한 모습으로 네네. 이 술이라는 건 네네. 정말 생활에 네네. 진짜 밀접하게 네. 다가와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신적인 존재가 좀 비슷한 건 또 네네. 빈병으로 네네. 갖다 준 130원을 주니까 다시 부활을 하시죠. 네네. 예. 뭐 이렇게 네. 종교계에 계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빗대어 하자면 근데 한 가지 나쁜 건 있습니다. 네.
이 술도 과음을 하면 사이비 종교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과음은 맞습니다. 지양하시고 네, 네. 정말 기분 좋은 자리에서 네, 네. 기분 좋은 사람들과 네. 기분 좋을 때만 네, 네. 드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면 켈리와 테라로. 그렇죠. 막간 홍보. 이거는 아니고 좋은 맥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뭐 네. 주류계 종사자로서. 우리 담배 관련되신 분 한 분 나중에 모셔서 같이 얘기 나누면 나오실 것 같은데. 재밌을 또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잖아요. 저희 그거. 지금 방송 계시는 분들 네. 중에 네. 그쪽에 계신 분 있다고 하시면 뭐 그렇잖아요. 네. 협업을 하실 수도 전 있고. 세계에서 네네. 가장 장수하신 분들 담배 태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네. 그렇죠. 봤어요. 그게 스트레스랑 연관이 돼 있다 그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술도 좋은 사람하고 모셨을 때 그럼요. 내가 이게 나오는 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옛날에는 싫어도 술 먹어야 되는 막 이런 문화들 때문에 병도 많이 그게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 술이라는 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신과 같다. 그러니까 신은 항상 그 뭐요 우리한테 시험에 들긴 하지만 그렇죠. 거기 있어서 우리는 항상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또 과하면 저는 근데 술을 먹으면 어느 그 다들 습관이 있지 않아요? 있죠. 완전 취했을 때 우리 솔직하게 나는 술을 먹으면 기소 본능이 생겨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는 진짜 술을 네. 먹으면 기소 본능이 생겨요. 네. 그러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면 잠들어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냥 주무시는 길거리에 거예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복명동에서 자다가 그 택시인 줄 알고 집에 태워다 줬더니 그 경찰 아저씨가 나를 문을 내려주는데 내가 걷다 대고 이렇게 택시비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저 위에서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세금을 좀 많이 내셔야겠네요. 만취자라 그때 그렇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술 먹고 특별히 뭐 자기만의 어떤 저는 이제 어렸을 때인데 이게 그 만취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그 의리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친구 집안에 무슨 큰 싸움이 있어가지고 네. 나 확 먹고서 그냥 한번 생을 한번 마감해 보겠다. 네. 이런 마음을 먹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신탄진에 뭐 을미공원이라고 있는데 네. 둘이서 이제 소주 한 10병 해가지고 한 3병을 한 번에 마신 것 같아요. 서로 3병씩 하고 이제 이틀 뒤에 일어났습니다. 한번 기억이었습니다. 무슨 짝패 영화의 한 장면 같아. 근데 그 저희 당사자들은 모르는데 네. 그 사람이 이렇게 할 때 뭐 네. 몸에 있는 구멍이 다 열린다고 하잖아요. 네네. 뭐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경험하지 말으셔야 될 걸. 네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절대 안 하려고 이제. 선생님은 술이 엄청 세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술 먹고 그런 적은 거기 없으시죠? 주류계에 종사한다고 그래서 네네. 술을 많이 먹겠다는 편견은 좀 네네. 버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전 적당히 네네. 즐기면서 네. 늦게까지 먹죠. 그게 그 말 아닌가요? 그런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늦게까지. 싫어하죠. 술 먹으면 1차 좀 먹고. 특이한 게 있어요. 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막 좀 토하는 것도 싫어하고 네. 막 좀 그런 너무 머리 아픈 것도 싫어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술이 좀 취하면은 알람이 와요 몸에서 그만 딸꾹질로 먹어요. 딸꾹질로 알람이 와요. 딸꾹질이 네. 네. 그래서 딸꾹질은 없는데. 딸꾹질이 딱 나면은 내가 오늘 술을 좀 취하게 먹었구나 하고 그러니까 취해서 딸꾹질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네네. 이제 살짝 좀 취했을 때 날 때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딸꾹질이 나면은 네. 양이 좀 되는 거예요 이제 취했든 안 취했든 그래서 네. 딸꾹질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네. 조금 자제하면서 즐기면서 좀 더 먹죠. 네. 근데 네 몸을 네가 사랑하시는 거. 진짜 신기하게 알람이 딱 그 타이밍에 딱 와요. 근데 신기하게. 항상 많이 드시잖아요. 아, 자리를 내가 딸꾹질이 나왔는데 살짝 숨기고 조절을 그래도 들어가서 조절하면서 계속 먹는 거지. 이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도 계속 드시고 뭐 이렇게 뭐 인사불성 된다거나. 그럼 저는 그런 술 거 못 본 것 같아요. 먹고 네네. 그러니까 다음 날 그게 싫어서 만취 이런 거는 네. 진짜 뭐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홍준님은 네. 주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전 한 병 반이 딱 좋아요. 한 병 반. 네, 집에서 혼자 한 병 반. 640리터짜리 말씀하신 거. 소주 640. 대꼬리. 1.8리터? 대단하신데요. 한 그럼 1.8리터. 선생님은 주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주량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좀 네네. 길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네. 그 차이를 아까부터 모르겠어요. 길게 먹을 때 그러면은 사람이 좋다 보니까 그냥 네. 뭐 저는 이제 사실 기분 나쁜 사람하고는 술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네네. 젊었을 때는 뭐 어쨌든 뭐 일이 됐든 어떻게 네네. 됐든 이 사회적인 관계로 통해서 이제 먹었던 일이 많았는데 네.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네. 술자리는 가능하면 좋은 사람들, 네. 기분 좋은 사람들. 네네. 그러다 보니
자꾸 뭐 만나서 할 얘기가 또 생기고 맞아요. 네네. 뭐 그렇더라고. 통화하고 뭐 2시간 통화하고서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길게 먹으려고 네. 2차 끝날 때쯤 되면 3차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아,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야 맥이 안 끊길까? 네. 이런 쓸데없는 배려를 많이 하죠, 제가. 네. 아, 지난주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그 2차 동선이 좀 멀었었던 것 같아요. 2차 동선. 네네. 아, 그렇습니다. 자, 저희 이제 그 게스트 분이 신청해주신 노래 한 곡 듣고 이 다음에는 대전의 그 술, 전통 술 이런 것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우리 대전의 어떤 소소한 이야기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병구 선생님께서 주류 문화를 선도하신 우리 강병구 선생님께서 오늘 많은 주류 맥주에 관한 이야기를 특히 많이 해주셨어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sheeran의 투 스텝 함께 하시죠. I had a bad week, spent the evening pretending it wasn't that deep. You could see in my eyes that it was taking over. I guess I was just blind and caught up in the moment. You know you take all of my stress right down, help me get it off my chest and out into the ether with the rest of this mess that just keeps us depressed. We forget that we're here right now, cause we're living life at a different pace, stuck in a constant race. Keep the pressure on, you're bound to break. Something's got to change. We should just be cancelling all our plans and not give a damn if we're missing out on what the people think is right. Seeing through a picture behind a screen and forget to be, lose the conversation for the message that you'll never read. I think maybe you and me, oh, we should head out to the place where the music plays, and then we'll go all night, two-stepping with a woman I love. All my troubles turning nothing when I'm in your eyes. Electrified, we'll keep turning up and go all night. And we had dips and falls in our time, but we know what it feels to be low then up, alone then love. And all we need is us to go all night, night. Two-stepping with a woman I love. Night, yeah, all we need is us. Baby, sun coming up when we walk out, we lost the track of time. Everything that I've been dealing with ain't even crossed my mind. I don't see nobody in here but us, for real, for you I'm blind. We go anywhere, it don't take much for us to catch your vibe. Come here,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let me whisper in your ear. Do whatever to get you there, I push you on them there. Yeah. Private island for a month straight, they'll think you disappeared. Lamb truck look good on you, I'm copping you that years. I think I'm about ready to make love in this club. Only thing I need is my drink and my drugs. I done got on 10 and forgot where I was. Some parts I don't like, but this part I love. Only me and my guys. I've been having me a good time, you can see it all in my eyes. Two-stepping with shorty, got a rockin' side to side. You should let me know when you get ready to ride, cause we'll go all night, two-stepping with a woman I love. All my troubles turning nothing when I'm in your eyes. Electrified, we'll keep turning up and go all night. And we had dips and falls in our time, but we know what it feels to be low then up, alone then love. And all we need is us to go all night, night. Two-stepping with a woman I love. Night, yeah, all we need is us to go all night, night, night. Two-stepping with a woman I love. Night, yeah, all we need is us to go all night. 네, 자 오늘 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대전의 유명인 강병구님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나눌 이야기는 이 지역 우리 대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즘 대전 보면 뭐 경기가 안 좋다 그런데 서울은 실질적으로 그게 많이 그 명동이나 이런 데만 가도 골목골목 문 닫는 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 소상공 관련된 뭐 또 맥주나 이런 술 문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쪽으로 일을 좀 하시니까 예. 어떤 술과 이 경제에 대해서 어떤 이런 부분이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으시지 않을까요? 준비했어요? 굉장히 예리한 전문가스러운 질문을. 네네네. 보기랑은 굉장히 네네. 비주얼과 달라요. 아, 이 고맙습니다. 갖고 계신 상식이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틀이 네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네네. 훌륭한 지적이시고요. 네네. 그렇진 이 주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바닥에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네. 그런 업종 중에 하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네네.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있어도 술을 먹고 없어도 먹고 즐거워도 먹고 기뻐도 먹고 슬퍼도 먹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진짜 돈 없으면 술 못 드십니다. 아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업소 같은 데 가면은
한 병에 뭐 맥주 소주 4,000원, 5,000원씩 받고요. 네네. 슈퍼가도 한 1,800원, 2,000원 뭐 이렇게 받으니까 네. 예전에 1,000원짜리 한 장들과 소주를 사 먹던 시절은 이제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없으면 네. 술조차도 네. 못 드시는 네. 안주값이 맥주 3병 시키면 15,000원. 네. 그럼 먹태보다도 더 비싼 가격이 되니까 네네. 사실은. 네. 근데 경기는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1차적으로 업소들이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졌으니까요. 네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뭐 분식집에라도 맥주를 갖다 놓고 소주를 갖다 놓은 전체 업소 수를 따지면 18,000개 정도로 파악을 하거든요. 네네. 업소 수가. 예, 예, 예. 대전에. 대전에. 예, 뭐 중국집도 포함이고요. 네네. 하다못해 앞집에 있는 미미 분식에 소주 갖다 놨으면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까지요. 네네. 그러니까 전문적인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장들도 해서. 네네. 그런데 속된 말로 창업은 한 2-3개 하면 폐업이 한 10개 정도 나갑니다. 지금 뭐 높은 임대료, 네네. 그다음에 그 소비자들의 텅 빈 지갑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가 막히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경제로 따지면 돈맥 경화라고 하죠. 이제 돈이 흐름이 끊겼어요. 네네. 근데 그 돈이 흐름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관광, 네네. 그다음에 골프, 네. 그다음에 뭐 쇼핑 네. 이런 쪽으로 사실 많이 갔죠. 근데 이제 주류는 예전에는 업소용 주류가 거의 한 70% 60%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대부분 주변 사람 3, 4, 5 같이 가서 식당, 호프집 이런 데서 먹었던 그런 문화를 선도했다면 네. 지금은 시장이 바뀌었어요. 가정 유흥이라고 이제 호칭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네. 슈퍼에서 사시는 거는 슈퍼나 할인 매장에서 사시는 거는 가정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맞아. 일반 식당, 나이트클럽 네. 뭐 이런 데서 드시는 거는 유흥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 유흥용이 예전엔 65%나 요 정도로 가다가 네. 점차 코로나 시절에 역전이 되면서 지금은 네. 가정용 시장이 60%를 차지합니다. 음. 그 얘기는 그럴 수 있겠다. 그죠? 5,000원을 가지면 네네. 업소에서 한 병 먹을 걸 네. 집에 가서 와이프나 네. 아니면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칭찬 들으면서 네. 2병, 3병을 먹을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일찍 귀가하시면서 술을 집에서 드시는 홈테크 문화로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업소는 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네. 계속 새로운 걸 개발을 합니다. 프랜차이즈라든가 네. 그리고 혼자 창업을 하려니 너무 힘드니까 네. 요즘은 다시 이제 프랜차이즈 문화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예요, 사실은. 이제 프랜차이즈 쪽이 장사가 좀 잘 돼요. 아니면 네트로 네. 좀 오래된 칼국수집이라든가 네. 이런 집 찾아가. 그러니까 중간에 낀 어정부정한 것들은 정말 지금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특히나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좀 차지하는 약간 특이한 구조의 그렇죠. 경제를 특히 대전이 더 가지고 심합니다. 대전도 예, 대전도 심한가요? 예, 대전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예. 좀 많죠. 네.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네. 공단도 큰 게 없고요. 네네. 뭐 대화동 공단이 있는데 거기에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는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동양강철이라든가 뭐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네. 네. 뭐 비근한 일 바로 옆에 청주만 가도 뭐 하이닉스, LG화학, 네, 맞아요. 그다음에 오창, 오송 네. 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씀씀이가 좀 다르죠.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시니까. 그렇죠. 근데 대전은 자랑할 게 연구단지 네네. 그쪽 도룡동 쪽에 그리고 공무원 네. 여기 정부청사가 있으니까요. 네. 그분들도 이제 고정적인 수입을 받아서 좀 쓰셔야 되는데 네. 예, 아무래도 주류에 대해서는 조금 소외감이 강한 쪽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품앗이로 같이 나눠 드시는 거예요. 오늘 A집 갔으면 네네. 저쪽 장사하시면 B집 가서 먹어주고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아. 굉장히 모임도 많고요. 맞아요. 대전이 다른 데에 비해서 네. 활성화도 돼 있고요. 네. 근데 이제 A라는 업소가 장사가 잘 돼 B 업소도 좀 가주는데 네. A 업소 일단 저희가 안 되니까 매출이 안 올라가니까 B 업소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B 업소는 A 업소 사장이 와줘야 또 난 저번에 갔는데 왜 안 오냐? 그렇죠. 그럼 C를 또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 매듭이 약간 끊김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대전은 네. 지금 장사가 사실은 매출이 타 지방에 비해서 이제 공단을 갖고 있거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불안정스럽죠. 사실은 대학을 또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네네. 대전에 있는 분들이 가는 대학들이 많고 네네. 타지에서 네네. 뭐 천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네네. 서울권이나 맞아요. 경기권에서 넘어오지만 그렇죠. 대전은 대전권에서 다 자생을 해버리니까 네네. 인구의 확산력도 좀 낮고 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네.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시는 거는 네네.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뭐 술을 꼭 드시라는 건 아니지만 네네. 집에서 2번 드시면 네. 밖에서 한 번 드셔주는 것도 우리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전의 맞아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도와주는
네. 좀 가장 간단한 지름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으신 네. 게 그 코로나 19 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전부터도 경기가 안 좋다고 했지만, 근데 이제 코로나 19가 끝나면 이제 뭐 경기도 나름대로 활성해지고 막 하면서 뭐 어떤 막 사람들 모임 문화도 좋아지고 그럼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더니 오히려 의외로 코로나 19가 끝나고 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어렵다. 근데 그 이유를 저는 잘 몰랐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 이렇겠구나. 이런 거구나. 대전의 구조가 약간 네. 인구적인 구조나 그다음에 직업적인 구조가 좀 몰려 있다 보니까 그래요. 사실 좀 이렇게 공단도 좀 있고 산단도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뭐 계속 준비 중에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확산력이 작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네. 대출자들에 맞아요. 대한 그렇죠. 부담도 금리, 상당히 맞아요. 많고. 근데 이제 이게 한번 우리나라는 용광로 같은 스타일이라 이게 오르고 나서 한 3개월 지나면요 소비는 똑같아집니다 사실. 금방 잊어버리시니까. 네. 근데 그 첫 달, 둘째 달이 되게 힘든 거예요. 30만 원 이자 내던 거 뭐 45만 원, 60만 원을 내니까 그렇죠. 야 힘들어 술 좀 줄이자. 그럼 한 2달 줄이세요. 네. 그러다 석 달째는 또 가시는 건 맞는데 네. 그게 외부에서 좀 유입되는 뭐 관광도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심심도시 대전이라든가 뭐 이런 안 좋은 것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그 대전은 좀 부산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전이 그래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대학교가 많은 데가 이제 대전이거든요. 근데 왜 또 이게 또 공감이 가냐면 전부 인서울이에요. 그렇죠. 더 심해졌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인서울 하시는 분들은 아니, 술을 많이 안 그게 드시니까. 아니라 코로나 공부를 하셔야 정도로 해서 다 인서울로 해서 지역에 저희도 회사를 확장하려고 직원을 뽑으려고 그러면 네. 없어요. 지원자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지원자가 안 와요. 그렇죠. 그 영상을 저희가 지금 거의 1년째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저 영상 막내가 지금 38 정도 돼요. 영상 파트 한쪽이. 제가 엊그제 나온 네. 뭐 뉴스 네.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1년에 아니 대학교까지 네. 아이를 키우는데 3억 3천 정도 네네. 비용이 든다는 네, 맞아요. 그게 뉴스가 잠깐 나오는 걸 봤는데 뭐 어마무시한 거죠. 솔직히 3억 3천이라는 네. 비용이면 아파트를 웬만하면 한 채씩 다 사는데 그게 뭐 분할로 내는 거니까 3억 3천 목돈은 아니니까 개념의 자체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교육이라든가 네. 뭐 학원은 계속해서 생겨요. 대전도. 네. 네. 끊임없이 생기고 끊임없이 분점을 확장을 하는데 네. 주류 문화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뭐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주류 문화가 정말 그 이제 요즘 그 있잖아요. 그 특히 양주 쪽에 막 쏠려가지고 젊은 층 MZ 네 네. 맞아요. 막 새벽 2시까지 편의점에 줄 서 있는 풍경까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개성 강한 이제 다양성 이런 쪽에 좀 많이 변화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네.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 MZ 세대의 특징이죠. 네네. 새로운 술에 대한 굉장한 동경 네. 그리고 그거를 먹었다는 어떤 네. 과시 네. 인스타 뭐 페이스나 인스타에 올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오픈런을 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조금 지나면 양주가 굉장히 내려갑니다. 네네. 왜냐하면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면 네. 뭐 괜찮겠죠. 지금 뭐 하이볼 뭐 이런 게 또 네네네네네. 인기잖아요. 하이볼. 예. 네. 일본의 모 회사가 뭐 네네. 모테라에서 뭐 네. 일본에서 싸요. 근데 한국 들어오면 그게 뭐 곱하기 2가 돼갖고 엄청 비싸지는데 네네. 뭐 명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네. 근데 그거는 솔직히 사실은 네. 뭐 지양할 필요는 있다. 소비에 굉장히 그게 축이 크기 때문에 네네. 양주값도 지금 워낙 고가로 형성돼 네네. 있고 맞아요. 뭐 맥켈란 같은 경우는 뭐 돈을 줘도 못 구하는 네네. 그런 술이 되다 보니까 네. 근데 이 30대 넘어가는 기성세대들은 별로 없는데 이제 네. MZ 세대 분들이 네. 자기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문화로 네.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그 양주 같은 경우는 그 다 먹고 그 케이스 네. 병도 그 경매로 매매 하죠. 예, 예. 아 경매가 나와요? 경매로 비싼 거는 이게 또 몇백만 원까지예요. 병이 뭐 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렌드라고 제가 뭐 MZ라 그랬잖아요. 저희 옛날에 뭐 XY 뭐 YZ Z 세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 그 세대를 동경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렇죠. 예. 모든 추억을 하죠. 마케팅도 예, 어쩔 수 없이 왜 우리 그 트렌드에 맞추면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그 나이 때에 다 동경하게 된대. 그게 이제 원리가 그렇다 그러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점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주류 문화가 네트로 문화가 다시 오잖아요. 네네. 맞아요. 대표적인 게 네, 진로 네. 이즈백, 진로 네, 이즈백의 네, 네트로를 때리니까 네, 맞아요. 네. 모든 게 네트로고 요즘에 뭐 약과
네. 오미자 네네네. 학생들이 네. 뭐 할머니가 뭐 또 할메니움이라고 해서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듣고 네. 그러니까 예전을 다시 회상하는 거죠. 어떤 패션이든 어떤 문화든 어떤 주류든 네. 항상 높고 낮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포장마차가 지금 다시 네. 2023년에 다시 유행을 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조만간 스몰비어도 네. 예전에 스몰비어가 2000년 초반에 엄청나게 네. 유행을 했잖아요. 오, 지금 네네. 다 사라졌죠 거의. 네. 스몰 비어가 혹시 어떤 걸? 네. 작은 규모의 네. 편안하게 먹는 아, 그 선술집 같은. 그치, 먹태 네. 팔고 생맥주 한 잔에 뭐 네. 2,000원, 3,000원씩 팔던 네. 조만한 집들이 많았죠. 뭐. 네네. 뭐 그런데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뭐 다른 문화로 바뀌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네. 그 문화도 몇 년 있으면 또 다시 옵니다. 지금 네. 젊은 사람들이 통바지 입고 뭐 맞아요. 나팔바지 입고 이러는 것처럼 참 말도 안 되는 패션의 문화가 바뀌듯이 말도 안 되는 주류의 문화도 또 바뀌지 지금 않을까 나팔바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요즘 그 젊은 여자 MZ 세대들 보면은 나팔바지에 배바지. 그럼 다리가 길어 보이니까. 아 근데 올해 또 네. 보니까 트렌드가 패션 트렌드가 네. 저 예전에 그 뭐라 그래 딱 달라붙은 뭐라 그러죠? 스킨? 예, 스키니. 스키니. 스키니로 이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통 넓은 거는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야. 또 얇아지는. 그렇게 아무리 가더라도 그 일본 아이도 그 플로피하고 테이프 문화가 살아 있는 거 맞아요. 아시죠? 플로피 디스크 아시죠? 어떤 걸 플로피 디스크. 잘 모르겠어요. 아 기억도 못 하실 정도죠. 아니, 컴퓨터 디스켓. 아 일본은 컴퓨터 안 아직도 썼어요. 그 변화된 게 아니고 플로피 디스크랑 그 도장 팩스 문화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건가요? 네네. 아, 제 차는 아직도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요. 네. 제 차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넣어요. 들어가요. 지금. 그럼요. 그걸로 음악 듣고 다니고 요즘 카세트 테이프 파이는 데가 있나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아 네. 근데 저 되게 웃긴 게 그 다큐멘터리를 저도 봤거든요. 네. 근데 도장 말씀하셔서 네네. 이 도장을 찍는 거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스캔을 해가지고 붙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신기하게 일본은 도장을 찍는 로봇을 개발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한계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 네네네. 서류할 때 도장 일일이 다 찍어야 되니까. 도장도 이렇게 그 상급자들 이런 도장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네. 똑바로 찍으면 안 되고 이게 살짝 돌려지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아 요즘 제가 결제를 맡으러 들어가면 특이한 게 있어요. 아. 결제판에 되게 기분 좋게 문서기한이 잘 됐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상급자가 도장을 예쁘게 딱 찍어줍니다. 네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한 걸 끝까지 하는 하급자들이 있어요. 이제 네, 밑에. 네, 네. 근데 이거는 맞을 것 같으니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윗분이 야 이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해야겠니? 네. 해야겠습니다. 네. 갖고 와. 그럼 도장을 비틀어 찍습니다. 나 기분 나빠 아. 이거죠. 그러니까 그치. 지금은 사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예전에 다 이제 도장을 파고 다녔거든요. 아, 네, 그럼 도장을 맞아요. 딱 찍을 때 비트입니다. 이렇게 네. 찍긴 찍었어요. 네, 네. 두고 보자. 그럼 이제 이게 비틀은 거를 갖든 서류를 가진 애는 네. 두 배로 열심히 해야죠. 결과물을 내야 그치, 되니까. 그치. 맞아. 그 못 낸 순간 바로 실제 90년대 초반에는 그 우리가 그 서류 있잖아요. 관공서 거기 프린트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 사서라 그래가지고 직업적으로 그걸 그 뭐지 서류를 이렇게 그리시는 분이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잘 그 몰라. 그런 거 이렇게 우리나라도 불과 30년 전에 네. 그때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정말 그때 막 스마트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정말 빨리 변했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혁신이 네.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흐름이. 맞아. 네. 그러니까 지금 대전 선생님, 엑스포가 네. 93년도에 있었거든요. 네네네. 정확히 그렇죠. 30년 되는 해예요. 네, 맞아. 대전 엑스포가. 그러네요. 그때 이제 지금 꿈돌이상 그 옆에 엑스포 광장 쪽에 가면 막 이렇게 3D 네. 이 자동차관 딱 타면 막 쫙 이게 움직이고 네, 네, 막 옆에 향수도 나오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 물 뿌리고 네. 4D죠 지금. 네. 네. 너무 신기한 거죠. 그 로봇가 그림을 그려주고. 맞아요. 네. 어. 이미 그때 다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신기했잖아요. 네, 야, 전 들은 얘기라. 네, 어. 네. 아, 근데 지금 네, 네. 다 그 현실화가 됐고요. 네. 정말 뭐 전화기를 들고 다녀? 네.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세상이 와. 근데 지금은 뭐 그렇죠. 진짜 네트워크가 다 전화기로만 이루어지는 세상이 됐으니까. 뭐 집에 가도 뭐 다녔습니다. 하면 아 왔어 하고서 서로 이렇게 보고 있죠. 맞아요. 그때 전에는 위성 전화 갖고 있는 차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주 카폰. 그쪽 부자들 카폰. 예, 예. 카폰 가끔 영화에 한번 등장하는 그 카폰. 그러다가 삐삐 시티폰. CD폰 그다음에 있었죠. 2G 폴더폰.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지금의 스마트폰. 예전에는 전화를 받아도 요금이 나갔기 때문에 요금제가 되게 그래요? 비쌌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 몰라. 야 내가 전화할게 진짜 그걸 몰라요. 끊고 공중전화 가서 그 공중전화 불편하니까 CT폰 공중전화 맞아요, 부스 맞아요. 옆에서만 할 수 있는 들은 얘기예요. 아니 저는 아직도 어려서. 기억나는 게 이발소 아저씨가 핸드폰 하나 사셨다고 하는데 엄청 비싸대요.
뭐 핸드폰 근데 너무 신기하니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데만 한 5초 걸리더라고. 너무 크니까 그건 옛날 콩 영화 나왔던 그거 옛날에. 말씀하시는구나. 이만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있으면은 그 뭐지 그 하여튼 뭐 그 얘기는 다음에 더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서 저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전 세계 인터넷을 이제 완전 저기 하잖아요. 속도는 아직 안 되지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조그만한 거 하나만 가지고 서로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앞으로 그런 시대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를 얘기하니까 네네. 뭐 테슬라 잠깐 얘기하자면 네. 여러분들이 다 테슬라가 전기차 네네. 선도 업체로 알고 있잖아요. 네. 테슬라는 지금 항공을 이 위성을 예, 예, 쏩니다. 예. 우주항공. 그럼 스페이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저도 들은 얘기지만 이동통신도 장악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네. 6G 나오고 이러면 네. 우리나라는 지금 5G까지 있잖아요. 네. 그래 LTE가 이제 더 잘 터진다고 이런 얘기를 예, 하는데 그냥 괴짜인데 네. 천재면서 네. 별로 저는 그닥 호감은 안 가지만 네. 대단하신 양반이긴 하다. 관심은 좀 있죠. 뭐 네. 좋고 나쁘고 뭐 그분하고 테슬라가 술 아마 한잔하면 대단하실 술 것 한잔을 같아요. 같이 하면 뭐 사람으로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는 걸로는 뭐 그쵸.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벌써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류문화를 선도하시는 강병구 유명인께서 오늘 너무 굉장히 그 알쓸신잡을 떠나가지고 저희 생각까지 바꿔둘 정도로 재밌는 얘기. 이 감사합니다. 술에 대한 어떤 이런 특히 맥주에 대해서 야 남은 뒤 비하인드는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누고 다음에 또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에 소주로 2탄 해도 돼요? 아우 좋습니다. 3탄 청아 뭐 이런 청아라 정종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아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끝인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저쪽인데요. 네,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아유 두서없이 뭐 왔다 갔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요. 네. 하여튼간 들어주시고 봐주신 시청자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최선의 노력이 모든 성공을 이루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꼭 성공에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굳은 결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쟁취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비단 로또를 사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로또를 산답니다. 네. 여러분도 항상 모든 일에 잘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FM 네. 93.7 네. 메가헤르츠 네. 자주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 대전 소통 사랑방 오늘의 사랑방 오신 분은 그 너무나도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들 아재들한테 완전 좋은 정보들 알려주셔서 그럼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끝곡도 오늘 와주신 강병구님이 신청하신 비와 당신 띄워드리고요. 오늘도 진행의 최호범 예, 윤진호. 김홍준. 네, 이영범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매일 저녁 7시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